차집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뭐 차집합 기호를 하려고 했더니 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저기 원래 지수를 보통 쓰지. 지수 자리에 수 같은 경우에 지수를 쓰는데 여기 C가 붙어있는 C. 저 C는 영어로는 컴플리먼트야. 컴플리먼트. 우리 말로는 여집합이라 그래. 여집합. C가 지수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게 C를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또 여집합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뭘 먼저 얘기해야 되냐? 전체 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전체 집합은 U를 쓰는데, 유니버셜 세트의 약자인데, 전체 집합은 우리가 그 문제마다 사실 정해. 아무 얘기가 없으면 실수 전체이네 뭐 이렇게 수를 주로 다는 경우에는 근데 보통 정해줘. 예, 우리가 생각하는 바운더리 내에서는 이제 가장 큰 집합인 거야. 이거에 이제 뭐 리미트를 정해준 거지. 이 안에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의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연수일 때도 있고, 뭐 1부터 10까지일 때도 있고, 뭐 정하기 나름인 거야. 어쨌든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전체 집합이 이라고 있다고 치면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A라는 집합의 여집합, A 여집합이 어디냐면 요 바깥에. A가 아닌 부분을 뜻해. 얘가 A 여집합이야. 그쵸?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한다. 서로 바꿔. A 여집합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집합이 있을 거야. 그거의 여집합은 뭐야? A지. A가 아닌 거는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 근데 A 여집합은 뭘 얘기하는 거냐?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부분이야. 전체 집합 중에 A가 아닌 부분이 A 여집합이라는 거지. 제외할 때는 근데 우리 얘가 제외한 게 뭘 제외한 거냐면, 전체 집합에서 이 전체 집합 안에 A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빼면 되긴 되는데, 원래는 이 전체 집합과 A의 공통인 부분만을 빼는 걸 얘기해요. 차집합은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얘는 1, 2고 1과 2가 있고 3이고 얘가 4, 5야. 그러면 1, 2, 3인 집합에서 3, 4, 5라는 집합을 그냥 다 뺄 수가 없어. 뺄 때는 뭐만 빼는 거야? 공통인 부분만. 집합 A에서 B를 뺐다는 얘기는 A와 B의 공통인 부분을 제외했다는 얘기야. A에서. 따라서 여기서는 뭐야? A 차집합 B가 뭐겠어? 1하고 2지. 공통인 3만 제외하니까. B 차집합 A는 뭐야? 4하고 5겠지. 둘이 어때? 다르지? 그래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서로 다른 거야. B 차집합 A는 B에서 A와 공통인 부분을 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 전체에서 B를 다 빼버려. 테스트 못 줬어. 아니, B를 다 빼버리면 1, 2만 남지 마찬가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어. 필기부 챙겼나? 잠깐 있어. 시험지 갖다 줄게. 5시 혹시 일찍 끝나게 되면 제가 전화할게.
B차 집합 A하고 A차 집합 B가 있는데, 자, 이거 네 가지씩 있어요, 있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다 똑같은 거야. 이 중에 어떤 게 나와도 아, 얘가 A차 집합 B를 얘기하고 있는구나라고 알아먹어야 돼.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걸 서로 가까이 놨어. 예. 얘는 이 차집합이 어떤 건지 이해할 때는 뒤에 두 개를 쓰지만 실제 연산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쓰여. A 차집합 B가 뭘 뜻하냐? A하고 B의 여집합하고의 교집합 부분하고 똑같다. 그래야 왜 교집합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을 막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연산할 때는 이게 가장 많이 쓰여. 한번 생각을 해볼게. A가 있고 B가 있어. 전체 집합이 있어. B의 여집합이 어디지? B의 여집합. B가 아닌 부분. B 바깥인. 이게 전체를 얘기하지. 이거하고 A하고 공통인 부분은 A가 겹치는 여기네 여기. 근데 여기가 A 차집합 B였잖아. 그쵸? A 여기 두 개 다 칠해져 있는 부분이 딱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쳐지게 되고 B 차집합 A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김에 여기까지 와보면 여기는 좀 더 있다 이렇게 되는구나. 뭐 얘기하다 일로 왔냐면 여기는 같다. 그럼 보자. 그래서 둘 다 다른데 무슨 의미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뭐랑 같은 얘기냐? 그러면 같으면 빼면 공집합이지만 빼서 공집합이라 그래서 A는 B는 B가 되진 않아. 그치? 얘는 뭐랑 같은 얘기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둘이 포함관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A가 A에서 B 뺐다는 얘기는 A에서 B와 공통인 부분을 뺐다는 얘기야. 그게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에서 B와 공통인 부분을 빼고 났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야. 따라서 전부 다 공통인 부분이다. A가 B 안에 들어가 있다. 이때만 A에서 B를 빼서 공집합이 되는 거야. 포함관계가 있다는 얘기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근데 포함관계를 지칭하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건 바로 뒤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근데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빼면 공집합이겠지. 얘는 서로 왔다 갔다 해. 서로 양쪽으로 다 참이지만 얘하고 참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얘기는 얘랑 같은 얘기다라는 얘기라고 그게 지금 쓰여져 있는 거야. 그럼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A도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야. 서로 속해야 돼. 이게 둘 다 있어야 A는 B인 거야. 그게 쓰여져 있는 거고요. 바로 다음에 한다 그랬지. 이게 요 얘기야. 자, 이 포함관계에 있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교집합, 합집합으로. A랑 B랑 어떤 두 집합을 교집합을 했어. A랑 B랑 두 집합을 합집합을 했어. 근데 그 결과가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했을 때 그 결과가 A나 B가 나왔어. A와 B를 교집합, 합집합을 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버린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둘이 포함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포함관계가 있을 때만 이렇게 나와. 그런데 어떻게 포함관계가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둘이 교집합을 하게 되면 두 개 중에 작은 게 나와. 합집합을 하게 되면 두 개 중에 큰 게 나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A는 여기고 B는 뭐 여기야. 이렇게야. 그럼 둘이 교집합은 뭐야? 둘 다 칠해진 부분이 A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칠해진 부분은 B지. 그럼 둘이 교집합하면 A가 나오고 합집합하면 B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둘이 뭐냐면 교집합을 해서 나왔어. 나온 게 작은 거. 포항능이가 있으면서 작은 거. 당연히 밑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합집합에서 나온 거는 두 개 중에 큰 거.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꾸로도 반대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랑 같은 표현이라 그랬지. 근데 이건 무슨 표현, 무슨 표현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고? A가 B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A 교집합 B가 A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A 합집합 B는 B가 되는 얘기라고. 요것들이랑 그럼 이것도 같은 얘기니까. 이것도 같은 얘기니까. 이거랑 또 같은 얘기겠지, 그렇지? 서로 다 같은 거야. 나온 김에 요건 어떠니?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C의 부분집합이고 C는 A의 부분집합이고 뭐지? A든 B든 C인 거야. 왜 그러냐? 배웠어, 그지? 이렇게 되면 뭐가 성립한다고 배웠어? A는 C의 부분집합이라고 배웠지. 근데 이렇게네. C는 A네. 그치? 이걸 저식에서 한 번 더 하면 되지. 이게 성립하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래. 이렇게 되네. A는 B네. A는 B는 C가 되겠지? 이 증명 과정이 나온 경우도 있다. 학교식으로 요거 증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세한 것들 좀 더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간단히 정리해볼 만한 거 다 모아놨어 이렇게. 어떤 집합 A하고 A의 교집합은 당연히 A인 거고 A와 A의 합집합도 A야. 근데 A하고 공집합하고 교집합하면 결과는 무조건 공집합이야. A가 뭐든 상관없이. 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잖아. 교집합은 두 개 중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작은 거. 그렇지? 합집합은 두 개 중에 큰 게 나오니까 A 합집합, 공집합은 그냥 A가 되는 거고 전체 집합은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가장 큰 집합이야. 따라서 A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하면 작은 A가 나와야 되고 합집합을 하면 큰 전체 집합이 나와야겠지. 그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얘기는 교집합은 당연히 A에 속하겠지. 그림 생각하면 돼요. A, B 이렇게 있으면 A 교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부분집합인 거고 A, B는 각각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당연히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들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이거 교환 법칙 아까 얘기했고 자 여기 흐스 법칙이라고 있네. 흐스 법칙은 뭐냐면 집합 B에다가 한 번은 A를 똑같은 집합 A를 한 번은 합집합을 하고 한 번 교집합을 한 거야. 그럼 무조건 그냥 A가 돼.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 A, B가 있어. 자, A 교집합 B가 어디지? 여기지. 이거하고 A하고 합쳐봐. 뭐야? A네. 그쵸? 반대로 A 합집합 B가 있어. 이거하고 A인 여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야? A네. 그쵸? 결과적으로 A야. 근데 얘를 이제 막 연산을 하다 보면 교집합, 합집합 연산을 하다 보면 합집합 A를 안에는 교집합이고 밖에는 합집합이네? 그래서 이거 분배 법칙을 써. 그럼 뭐가 되게 정리하면 그냥 얘야. 똑같은 게 계속 나와. 내가 열심히 분배 법칙을 막 하고 막 결합 법칙 해가지고 막 쓰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게 나와. 그럼 느낌이 싹 뭐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막 오잖아. 그치? 그럼 뭘 놓치는지 확인해야 돼. 흡수 법칙이 혹시 아닌가? 이렇게 딱 대놓고 나와도 못 알아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얘가 덩어리째 나오면 더 못 알아보기도 해. 그러니까 B가 어떤 전체 식인 거야. 덩어리야. 그럼 더 알아보기가 힘들겠지. 하지만 알아봐야 돼. 내가 막 연산을 열심히 했는데 똑같은 게 또 나왔어. 뭐 하는 거야? 흡수 법칙을 놓쳤을 가능성이 아주 커. 흡수 법칙은 그냥 딱 다 제외하고 A를 그냥 딱 써야 돼. 그냥. 그렇지 않으면 안 없어져. 그래서 캐치해놔야 돼.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흡수 법칙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놓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어.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해야 돼. 이게 흡수 법칙이고. 드 몰아가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 드 몰아가는 법칙. 드가 이제 불어에서 더이 더 영어의 더. 근데 사람 이름인데 어쨌든 드 몰아가는 법칙도 이것도 증명은 그냥 우리 책에 나오는데 베네그램으로 증명하면 돼 사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가로하고 여집합이 있으면 각각을 여집합시킬 수 있는데 그 가로 안에 있는 집합들을 각각 여집합을 시킬 수가 있는데 뭐가 바뀌어? 사이의 기호가 바뀌어.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서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반대로 묶는 것도 해야 돼. 묶는 것도 그 모르가의 법칙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 사실. A 교집 합집합 B야. 얘는 뭐랑 똑같냐면 A 교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이야. 그러면 A 남고 여긴 B 여집합 남고 가운데 교집합으로 바꾸면서 전체 여집합 시키는 이런 것도 해. 하다 보면 아직 기호가 안 맞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거꾸로 묶는 것도 드 모르간의 법칙이야.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로 증명이 되는데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왔어. 이제 뭐야? N 원소의 개수야. 집합 A랑 집합 B랑 교집합 공통의 부분이 없지 않아. 뭔가 있어. 우리 일반적으로 그리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때는 봐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여기 있는 개수를 다 셌어. 그 다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다 셌어. 개수를 센 거야. 근데 A 합집합 B는 얘가 하나씩 세야 되지. 여기 있는 거 하나 세고 여기 있는 거 하나 세고 여기 있는 거 하나 세야 되는데 세버리면 가운데 A 교집합 B인 부분은 두 번 세버렸네. 개수를. 그러니까 A가 10개, 얘가 15개야. 근데 얘가 5개야. 그럼 얘가 5개고 5개고 10개라는 뜻이잖아 원래는. A가 10개라는 거는 다 해서 개수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전체 개수를 셀 때 10개 더하기 15개 세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얘를 두 번 셌거든. 그 3번을 빼줘야 얘 합집합 개수 센 거야. 근데 만약에 A가 B가 교집합이 없어. 공집합이야. 그런 경우에 그냥 둘이 가운데 있지. 얘 둘이 교집합이 뭔가 있는 경우에는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 된다. 3개짜리 얘기해볼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A가 이만큼이야. 그렇지. A가 이거야. 그 다음에 B가 이거야. 두 번 생긴 있네. 그렇지. 그 다음에 C가 뭐야? 셌어. 그랬더니 여기는 한 번씩 셌지. 여긴 두 번 셌지. 여기도 두 번 셌지. 여기 두 번 셌지. 여기 가운데 몇 번 셌어? A 더하면서 B 더하면서 C 더하면서 세 번 셌어. 언제? 합집합의 개수를 셀 때 얘 한 번씩 세야 되는데 여기 있는 칸들을 각각 한 번씩 세야 합집합의 개수인데 초인 원소를 다 더한 것의 개수인데 A, B, C 이렇게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두 번 세고 두 번 세고 세 번 셌다고. 그래서 두 번 센 것들을 각각 빼줬어. 그래서 여기는 한 번이 되고 여기도 한 번이 되고 여기도 한 번이 되는데 얘는 세 번 빼서 없어.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돼. 그래야 한 번씩 골고루 다 된 거야. 이 얘기야 여기서. 공식화처럼 외워서 이렇게 계산해 이제. 이거를 이따가 문제로 한번 볼 거고요. 여집합 한번 정리해놓고 지나갔다. A하고 A 아닌 거하고 공통의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공집합이야. A하고 A 아닌 건 더 있어.
그럼 그 우리가 생각했던 바운더리 내에서는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A가 아닌 게 A라 그랬고 공집합이 아니야. 뭐야?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이야.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 그렇지? 서로. 응? 그다음에 여기 있는데 이건 이제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돼. A가 B의 부분집합이잖아.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럼 B의 여집합은 어디야? 여기가 B의 여집합이지. 여기가 B의 여집합이야. 여기가. 돼? 근데 A 여집합은 어디야? 여기지. A 여집합이 어떻게 하고 있어? B 여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지. 그리고 더 있지. 그렇지. 이만큼 더 있지. 그 누가 더 커? A 여집합이 더 크겠지. A 여집합이 B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지. A가 B 안에 들어간다면 그런 얘기야. 너는 잘 기억해.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개수를 찾아보자. A의 여집합의 개수는 전체 개수에서 A의 개수 빼면 돼. 근데 그건 A 차집합 A의 개수랑 똑같아. 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그냥 빼면 되는 거야. 끝이야. 공통인 부분이 없을 테니까 A하고 A 여집합은. 근데 A에서 B를 뺄 때는 A의 개수에서 뭘 빼는 거다? 차집합의 개수는 공통인 부분만 제외하는 거야. 그치? A가 100개고 B가 150개래. 그럼 A 빼기 B는 마이너스 50개야? 말이 안 되지. 여기 10개가 있어 여기 사이에. 그럼 A 차집합 B는 몇 개? 90개. 그래서 다 해서 100개인 거고 B 차집합 A는 140개 라는 얘기겠지. 공통인 부분의 개수를 빼야 돼. 얘가 있듯이. 자, 마지막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 차집합도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대칭 차집합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여기와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얘, 하나는 얘가 있어요. 둘이 똑같은 거야. 둘 다 이 그림이야. A 합집합 B 전체에서 A 교집합 B를 제외한 부분이 여기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여기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B하고 더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합집합은 더한 거야. 또는이야. 두 가지 표현이 있지. 근데 이 두 가지 표현을 다르게 나타내는 것들이 그 밑에 쓰여 있어. 자, 아까 A 차집합 B가 뭐라 그랬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치? 이렇게 연산할 때 우리 차집합은 교집합의 뒤에 거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를 아주 많이 써. 반대로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는 것도 아주 많이 써. 서로 잘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다음에 A 여기 뭐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거 드 모르간이지. A 여집합 B 여집합하고 가운데 합집합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쓰여. 그런 것들을 해본 거야. 여기서 여기 차집합이잖아. 차집합은 뭐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 거야. 이 차집합은 교집합의 뒤에 거 전체 여집합인 거야. 근데 그러고 났더니 가로하고 여집합이 생겼네. 뭘 한 거야? 여기서 이걸 넘어올 때는 드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한 거지. 여기서는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한 거고. 그래서 이런 다른 것들이 나와도 얘가 대칭 차집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를 빨리 캐치해서 해야 문제 푸는데 시간이 더 걸려. 이걸 언제 뭐 이렇게 바꿔갖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 차집합 두 개 나왔지. 차집합을 뭐로 바꿨어? 교집합의 뒤에 거에 여집합으로 바꿨어. 되게 많이 쓰인다 이 말이야. 정리해보면 이래요. 집합에 우리 연산들을 주로 하는 게 이번 단원의 거의 목적이긴 한데 일단 처음에 집합의 연산이 제일 까다로워. 만약에 이 집합 단원에서는 다른 영역하고 섞이지 않는 거 집합만 나온 거에서는 이걸 체크해야 돼. 첫 번째, 내가 과연 차집합 바꾸는 걸 했냐. 응? 덩어리째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했냐.
이래 A 합집합 B 모의 교집합의 C의 전체의 차집합의 B 합집합 C의 뭐 이렇게 나왔어. 교집합 D에 뭐 이렇게 나왔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차집합이 나왔잖아. 어떻게 해야 돼? 덩어리 있지. 교집합의 뒤에 거 전체의 여집합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그런 것들. 얘를 놓치지 않았는지를 서로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놓치지 않았는지를 체크해보고. 내 집합을 연산하다가 어디가 막혔어. 다음 번은 안 넘어가. 그럼 이 쌤이 얘기하는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일 가능성이 한 99%야. 거의 다 학생들이. 두 번째, 분배 법칙을 제대로 안 했냐인데 어떤 거? 묶는 거.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잖아. 막 덩어리째. 알겠어. 이렇게 집합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 보여야 돼. 덩어리째. 보이니? A 합집합 B의 교집합. A 합집합 B의 교집합이 둘 다 있지. 그렇지. 이 묶어내. 뭐를? A 합집합 B의 교집합으로 묶어낸 거야. 묶어낸 거야. 여기까지를 묶어낸 거야. 그럼 이쪽에는 C가 남지. 여긴 D가 남지. 그 사이에 여기 얘가 들어가야 돼. 전시판. 이렇게 묶어내는 거. 잘 보고 해야 돼. 세 번째, 모르간. 이런 법칙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덩어리 입제 혹은 한쪽만 있는 것도 드모르간 할 수 있어. 그치? 얘 뒤에 걸 어떻게 바꿨어? C가 없는 거를 C의 C로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야. 드모르간은 C의 C로 바꿔서 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네 번째, 예? 혹시 덩어리나 혹은 한쪽만 있는지 체크해보라고. 또는 덩어리 얘도 묶는데 덩어리째 묶는 거 체크해보라고. 네 번째가 흐스 법칙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흐스 법칙은 흐스 법칙인지 알아봐야 다음 걸로 넘어가. 그렇지? 또 덩어리째 어떤 게 흡수하고 있는 게 똑같은 거를 합집합하고 또 한 번은 교집합 순서 상관없어. 를 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 봐야지. 네.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서 요 네 가지를 체크하면 웬만하면 다음 걸로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안 되는 게 있으면. 여기까지 해서